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휴전이 지켜져야만 협상도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대표단은 협상 장소에 도착했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준관영 메흐르,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도착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춰야 협상 개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도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상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겁니다. 협상은 내일 오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측 대표는 미국의 레바논 휴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죠. 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종전 협상은 미국이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의 제시한 레바논이 포함된 종전 조건 10개 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란의 권리를 담은 10개 항이 결정적으로 수용된 것은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과 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레바논과 모든 저항의 축은 이란의 동맹이며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휴전 1번 조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위반에는 대가가 뒤따르니 즉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란은 휴전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엄포도 놓고 있다고요? 네, 이란 중관영 타스님 통신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결렬 시의 대응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란과 저항 세력이 만족할 결과 없이 휴전이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 여파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위반이나 의도적 지연으로 휴전이 끝날 경우 중동 전역의 미국 이익이 다시금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저항 세력이 원하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거센 포화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이 직접 참전은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평화회담에 앞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란의 심리적 성격이 짙은 보도로 풀이됩니다. 정전 협상을 이제 앞두고 레바논 공격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죠. 네, 알자지라는 적어도 수도 베이루트 지역에서는 그제 이후로 공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전체적으로 공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의도적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 여부와 별개로 레바논 남부 전역에는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마을에서 가옥들이 폭파됐고 반대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도 지난 24시간 동안 5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제 대규모 공습에 따른 피해 집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 사망자는 30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5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해야 할 사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했다며 이제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뒤끝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토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ATO's a paper tiger. We didn't need them, obviously, because they haven't helped at all. Just the opposite. They've actually gone out of their way not to help. They didn't even want to give us landing strips.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며 전면적 참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because also in NATO that requires then an agreement between all the allies to do that. 루이터 사무총장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며 나토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의혹 사건 재판이 현지 시간 오는 12일에 재개된다고 AFP 통신이 예루살렘 지방법원 발표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학교와 직장을 폐쇄했던 비상조치가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휴전을 계기로 8일 저녁 해제된 데 따른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패 의혹 형사 사건은 크게 3건입니다. 2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과 거래했다는 의혹이고 다른 한 건은 억만장자로부터 호화 선물 3억 8천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허용해 휴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관련 재판이 일요일 재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타냐후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적인 휴전은 네타냐후 총리의 수감 시기를 앞당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휴전에 들어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아군이었던 마가 진영 내의 비판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한 패배자들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권주기 기자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각각 독자 채널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와 터커 칼슨. 이란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I'm sick of it. Can't he just behave like a normal human? I mean, honestly, like the president, 3D chess, shut up. It begins with a promise to use the U.S. military, our military, to destroy civilian infrastructure in another country, which is to say to commit a war crime. 마가 진영의 대표적 농객인 알렉스 존스는 수정헌법 25조로 트럼프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지 물었고 How do we 25th Amendment his ass? Tackle Trump and let him pretend he's president and publicly report that he's going through a health issue and Vance take over. 한때 마가 진영의 여전사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대통령 직무정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And he's out of control. And people within the administration need to step up, take responsibility, and rein this in.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며 공통점은 낮은 IQ의 패배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가 진영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저격했습니다. We're Trump with MAGA, and I think MAGA is most of the Republican Party, is 100% approval. 마가 진영의 음모론자로 트럼프 최측근인 로라 루머는 이들이 적국의 돈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를 흠집내는 방송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 등을 위해 이란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휴전 기간 내 배들이 빠져나와야 하다 보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박 탈출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행을 지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급파한 겁니다. 외교부는 정 특사가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이란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롯한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휴전기간 개방을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한 대로 휴전기간 내내 해협을 개방한다고 해도 모든 배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 움직이는데 15척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400척이면 거의 100일 이상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선박 탈출을 위해 외교 라인을 통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까지 진행하면서 자국 선박 통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항료 문제를 비롯해 이란 측의 통항 허용 조건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등에 대한 공급 단가 상한선을 지정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 3차 고시가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 전쟁의 휴전으로 국제 유가가 떨어진 만큼 2차 때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이 됐지만 석유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어떤지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어제 최고 가격 동결 이후 국내 유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란 전쟁이 휴전 상황 등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 동결된 3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오늘 0시부로 시행됐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정유사의 공급 단가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곧바로 소비자 가격이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통상 기존 재고가 소진된 뒤 새로 물량을 들여올 때 최고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최고 가격이 동결되면서 공급 단가나 소비자 가격 모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전국 석유값도 전날 대비 상승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상승폭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88.51원으로 어제보다 3.55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도 전날보다 4.33원 오른 1,982.13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국 석유값은 오전에는 전날보다 5에서 6원 정도 오른 뒤 오후에 상승분을 더해서 하루에 10원 넘는 오름폭을 기록해왔습니다. 오늘 상황도 추세를 더 봐야겠지만 비교적 상승폭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이미 2,000원대인 서울 지역은 휘발유값이 2,023.1원, 경유값이 2,008.35원으로 전날보다 1에서 3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2차 최고 가격 이후 오름세는 2주 넘게 계속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석유 가격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됩니까? 네, 최고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서울과 제주에 이어 다른 지역 석유값도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은 휘발유가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부분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주간 싱가포르 유가 기준으로 휘발유 값이 1.6% 오른 것과 달리 경유가 23.7%, 등유 가격은 11.5% 크게 뛰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 제도가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한다는 본래 취지를 따른다면 경유와 등유 모두 최고가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나 농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2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격 상승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통상 주유소의 마진과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100원 정도가 공급 단가에서 더 붙여져 최종 소비자 가격이 구성됩니다. 2차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2,030원이 넘는 소비자 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최고가가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전국 석유값이 2,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이란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원유 수급 불안 여파가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농업용 비닐 생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 원예농협 필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에 농업용 비닐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비닐하우스 외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장비가 지금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 주문량이 평소와 비교해서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보통 농한기에 비닐을 교체하기 때문에 보통 8, 9월에 출하가 집중되는데요. 올해는 일찍이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원료가 부족한 데다 가격까지 오른다고 하니 일찌감치 주문에 나서 농민분들이 많아진 건데요. 다행히 공장에서 비닐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을 최근 확보해서 대략 5월까지는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원료를 추가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확보가 가능할지 또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봄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밭작물을 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바닥을 덮는 비닐이 많이 필요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란과 전쟁이 있기 직전 롤당 34,000원이던 게 지금은 40% 정도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밭작물용 바닥 덮는 비닐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117% 초가 공급돼서 영농 준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농가의 선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원예농협 필름 공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와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경기 하방 압력도 커지면서 금리를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한은금통위가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중동 사태 영향이 가장 컸겠죠?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신중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이창용 총재 재임 중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동결 이후 7번 연속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오는 20일 임기를 마치는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였는데 금리를 동결한 배경 직접 들어보시죠. 중동 정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 및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되고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통위는 또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 2%를 밑돌고 물가 상승률도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창용 총재 후임으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가 주재할 다음 달 금통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전에 중앙은행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매파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은 코스피가 조금 올랐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1.4% 오른 5,858.87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지속 기대감에 10거래일 연속 1%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 오른 5,876.12로 출발해 장중 2% 넘게 올라 5,900선을 회복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대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이어가다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장을 지켰습니다. SK하이닉스가 2.91% 오르며 100만 원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0.98% 오른 20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22% 오른 1089.14로 장을 열어 상승장을 이어가다 1.64% 오른 1093.63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82원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된 전쟁 추경안이 오늘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총액 26조 2천억 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등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긴 시간 이어진 협상 끝에 여야가 전쟁 추경에 합의했다고요? 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른 아침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벌인 데 이어 11시쯤부터 국회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잠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등 오늘만 3차례 만남 끝에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빚 없는 추경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최초 추경안 규모인 26조 2천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사업을 더하고 빼기로 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보조금 등을 신설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K패스를 50% 할인하는 방안과 생필품 생산용 주요 원자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 반대가 있었지만 원안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시트 작업과 예결위 전체 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은 오늘 밤 늦게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33.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아예 정권이 나서서 전재수 의원에게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에서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지 확인이 안 돼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고는 경찰이 무리하게 전 의원의 죄를 지우려고 할수록 국민의 엄혹한 심판이 기다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짚으면서 의원실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분명한데 의원만 무혐의인 게 정상이냐며 이런 게 바로 조작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된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나는데 부산 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덕담을 들었다면서 이제는 오롯이 일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과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휴전 협상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협상지인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경비가 삼엄해진 가운데 대표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상이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이란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훨씬 합리적이고 이스라엘도 이란의 심기를 건드리는 레바논 공격은 자제할 거라고요. 하지만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휴전 이틀째인 오늘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אין 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반대하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고문이 협상. I actually wonder how good he is at understanding English. Ceasefires are always messy. What we have been very clear about is that we want to stop the bombing. 오늘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휴전 협상 바로 내일 열립니다.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먼저 도착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란 매체들은 또 당국자들 도착한 것 아니다 보도를 부인했거든요. 네. 첫 단추 잘 끼워질까요? 예, 보도를 부인한 건 아마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란 측에서는 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를 뭔가 위해하기 위한 그런 함정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내일 협상이기 때문에 미리 도착하는 건 그건 뭐 가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도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 끝에 협상의 자리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협상의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양측 모두 전쟁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긴 했지만 그건 뭐 이란이 과연 그렇게 나올지는 지금은 미지수거든요. 어쨌든 가장 핵심은 이란의 핵 포기 의지가 어떠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미국이 이제 협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연관이 될 것이고, 지금 이란은 발표된 바로는 두 가지 절대 양보 못한다는 거거든요. 플러스 배상금 그리고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침, 재발 보장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양측이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게 레드라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지고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되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절묘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이번 협상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마법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이슬라마바드와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협상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오후에 속보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협상장에 나오나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벤스 부통령, 전쟁을 반대했던 벤스 부통령이 좀 앞장선 것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증시 시장을 보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협상이, 종전 협상이 잘 될 거다, 이 무게에 실리는 것 같아요. 돈이 정세 파악에 가장 민감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이슬라마바드에서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뉴욕 증시나 전 세계 증권 시장은 일단은 이 협상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일단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른다든지 또 국제 유가가 뭐 대폭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전세 대역전의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이것은 또 불안감은 한쪽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경제계에서 최대의 변수는요, 미국이 전쟁 배상금을 주느냐. 현재는 전쟁 배상금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쟁 배상금 대신 경제계에서는 경제 제재, 이란의 경제 제재나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달러 자산, 이것을 일부 해제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상금을 준다라는 그런 욕도 먹지 않으면서 실리적으로는 이란에 좀 실어주는 이 대목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이란 입장을 얼마나 받아주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경제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이틀째 때리고 있거든요. 네타냐후는 정말로 이 전쟁을 멈추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타냐후도 역시 물론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전쟁을 최대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추측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뭐 네타냐후 개인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네타냐후가 이번에 미국과 함께 이란을 타격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목표, 정치적 목표를 어느 정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50-60% 달성을 했고 지금 목표가 일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틈새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것은 이란과 함께 한 몸같이 역할을 해왔던 헤즈볼라거든요. 그게 레바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을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를 타격하냐 이란이 난리를 치거든요. 한 몸입니다. 레바논과 이란이 따로 있는 거지만 레바논도 이란이나 같음없는 헤즈볼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참에 헤즈볼라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통화를 했고 네타냐후도 공격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협상이 진행이 되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폭약 냄새를 풍기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네타냐후도 전쟁이든 협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란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되면 베스트거든요.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 협상을 끝까지 어기장을 놓고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종전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는 12일부터 전쟁으로 중단됐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의혹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네타냐후는 지난 2019년 사기와 뇌물,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위해 언론 매체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또 억만장자에게 호화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인데요. 최대 10년형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가자지구 침공으로 재판이 중지되는 등 진척이 더딥니다. 그리고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예루살렘 지방법원이 이 총리의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비상조치가 이제 해제된 데 따른 건데 결국 네타냐후가 현직 총리 최초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레바논을 때리니까 이제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다. 그러니까 때리지 말아라라고 했다가 네타냐후와 통화하고 나서 다시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휴전 협상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또 돌출해서 파국이 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인데요. 사실 이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레바논이 좀 복잡한 나라예요. 레바논 정부 따로 있고 안에 헤즈볼라가 따로 있는데 이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정부 군사력을 압도합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는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병력, 무장한 것을 해제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총칼이 날아왔을 때 이스라엘 안보가 위태하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대목을 최대한 막판까지 끝까지 이슈로 부상할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를 완전 무장 해제한다는 것은 네타냐후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까지 압박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네타냐후의 전략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 그래픽에서 오는 2일부터 네타냐후 재판이 재개된다고 나왔는데 오는 12일부터라는 점을 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전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당연히 공짜로 오가던 바다에 거액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 기막힌 상황이 됐죠. 이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에 미국까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타바는 해협 통제 수준을 격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선 듣고 오시죠.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이란 혁명수비대는 기존 항로가 아닌 길외 없는 안전한 대체 항로를 지적했는데요. 저희가 노란 선으로 표시해드렸습니다. 라라크 섬을 경유하는 호르무즈 해협 내의 가장 좁은 골목입니다. 딱 봐도 지나가기가 더 어려워 보이죠. 통행료는 한 척당 14억 원 정도, 그것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이 통행료 받자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합작 사업을 검토하고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The joint venture is something that was proposed by the president. 네, 통행료 공동 징수를 운운하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오늘은 이란이 통행료를 받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거라며 버럭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엔 또 어떤 배경일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공동사업 합작 벤처를 거론하면서 같이 통행료 걷자 이런 방안을 제안했는데 네. 오늘은 이란 너네들 통행료 받지 마라 좀 버럭했습니다. 또 왜 마음이 변한 걸까요? 예, 같이 그러니까요. 받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통행료 뭐 이거 같이 징수하고 뭐 합작 법인 언급을 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행료를 걷는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에 극적인 합의를 한 것도 어쨌든 조건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라. 그러면 2주 동안 휴전에 합의하겠다. 이게 사실은 합의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뭐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서 통행료를 이란과 함께 미국이 걷는다. 이건 미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정말 최악의 악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얼른 걷어들인 것 같습니다. 내부의 검토를 이제 거쳤고, 그리고 원래 목소리를 다시 낸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해라. 그리고 거기서 돈 거두려고 하는 시도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재미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의 군사력을 그대로 놓고요. 또 실제 이제 벤스 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약속을 지켜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은 선택지가 무궁무진하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휴전 합의 직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선택은 이란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요, 이제 협상의 판이 열린 만큼 좀 이란 지도부가 비교적 그래도 앞에 신정체제, 무조건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신정체제와는 조금 구분되는 그런 인물이 협상에 나오고, 또 이번 협상의 결정이 최고 안보회의 결정이고 모스타바가 이걸 승인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란이 핵을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더 이상 장난치지 않겠다. 두 가지만 약속하면 제재 해제, 그다음에 배상금 이름은 아니겠지만 묶였던 이거 주고, 그다음에 사실은요, 이거는요, 이란의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유엔에다가 돈을 기탁을 하고 유엔이 그걸 가지고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란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다면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 정권을 내놓을까 봐 하는데 명분은 배상금 명분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하는데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명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란 지도부가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가 버럭한 게 미국이랑 같이 받아야지 왜 너네 혼자 받느냐 이렇게 버럭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통행료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철회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이 지금 대체 항로를 발표했잖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지나기 힘든 좁은 항로예요. 여기로 지나라는 건 너네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길로만 지나가. 그리고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돈 내고 지나가.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호르무즈의 통행료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란 생각과 미국 생각 다르고 미국에서도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항로를 바꾼 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약 33km 정도 되는 가뜩이나 좁은 항로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중간지대를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 말고 라라카스 안쪽으로 돌아라 이 얘기는. 저 노란 선이요.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왜 그렇게 돌아라고 그러냐면, 자, 현재 기존의 항로는 기뢰가 깔려 있다. 깔려 있다라고 공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제사회를 협박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배가 공로 쪽보다는 이란 완전히 국경선 안으로 들어오면 이란으로서는 통제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는 데 따라서 통행료를 받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모스타파가 이번에 40일 아버지 기일을 통해서 분명히 밝힌 것은 이란의 통행 관리, 전쟁 전과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현재 이란은 당분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통행료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법상 이것도 애매한데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라 해서 UN 시클로스라는 그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은 아주 공교롭게도 여기에 비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 말씀대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가 좀 오락가락하고는 있는데 자기가 전쟁 배상금 주는 것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일정 부분 그때 그것을 미국이 관장해서 국제사회에 펀드를 만들어서 그중에 일부를 이란에 준다. 이런 방식이면 자기는 하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란 보고 돈 걷지 마 한 것은요. 그것은 협상 이후가 아니고 협상 전에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개방한다 해놓고 통행료 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앞으로의 통행료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를 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서 이란 전역에 대규모 추모식이 열렸는데 아들 모즈타바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네, 이슬람 시아파는 죽은 지 40일째 되는 날에 아르바인이라는 종교 행사를 엽니다. 한국에서 49제를 지내는 것과 유사한 풍습인데요. 하메네이가 숨진 오전 9시 40분에 맞춰 열린 추모식. 하지만 아들인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는 나오지 않았고 대독 성명만 발표됐습니다. این را همه باید بدانند به اذن الله تعالی ما حتما متجاوزین تبهکاری که کشور ما را مورد حمله قرار دادند رها نمی‌کنیم. 네, 아버지 추모식에는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목이 됐는데 결국 아들 모스타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스타바가 정말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부상이 너무 깊어서 뭐 사실상 식물인간과 비슷한 그런 수준인지 뭐 추측이 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쪽지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도 뭐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나 이란 정부가 이렇게 정말 지도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타바 이름으로 계속 성명도 나오고 입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은 적어도 모스타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스타바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이 지금 혁명, 다시 말하면 지금 지도부에는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스타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 성명이 보면요. 성명 3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침략자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당한 권리라는 게 핵무기를 갖는 권리,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권리.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안 받아왔지만 이제 새롭게 우리가 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변국에다 얘기를 했어요. 주변국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들이 때려놓고 너희들은 올바른 편에 안 섰기 때문에 맞은 거야. 그냥 안 맞으려면 올바른 편에서 우리 편에 서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3가지 내용을 보면서 야 이런 법을 어디서 배웠냐. 저 김정은이한테 배웠나 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6.25 전쟁 때 북한이 전혀 이기지 않았는데 승전탑 세워놓고 승전기념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지금 뭐 이란이 의도 터지고 좀 KO 직전에 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주권을 놓지 않겠다. 뭐 누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주권을 줬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주권을 누가 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부용입니다. 내부용,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밖에서 하는 얘기하고 협상장 들어와서는 얘기하는 거 달라. 그러니까 저도 북한 군인하고 협상해봤지만 걔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하고 협상장에 들어오면
또 다릅니다. 예, 그런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수세적 입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 추모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스타바의 성명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전쟁과 관련한 미국 내 여론 악화는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반 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진 배우 조지 클루니의 작심 발언에 백악관이 발끈했다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의 한 강연에서 조지 클루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발언은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백악관 측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유일한 사람은 끔찍한 영화와 형편없는 연기 실력을 가진 조지 클루니뿐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 한때 트럼프 우군이었던 마가 세력 내에서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That is evil. I'm sick of it. Can't he just behave like a normal human? I mean, honestly, like the president, 3D chess, shut up. How do we 25th Amendment his ass? Tackle Trump and pretend, let him pretend he's president and publicly report that he's going through a health issue and Vance take over. And he's out of control.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공통점은 낮은 IQ의 패배자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뜬금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착취 범죄자인 앱스타인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요. The lies linking me with the disgraceful Jeffrey Epstein need to end today. I never been friends with Epstein. 방금 본 영상이요. 멜라니아 여사가 좀 뜬금없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네, 앱스타인과 자신이 관계가 없다. 지금 이 전쟁 와중에 왜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까요? 네, 사실 미국은 전쟁보다도 앱스타인 파일 얘기로 내부적으로 훨씬 더 주목을 끌고 있고 내부적으로 덜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앱스타인 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이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큰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성추행에 관련됐느냐라는 문제가 미국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만은 사실 호사가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멜라니아 여사를 더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법무부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요, 멜라니아 여사가 앱스타인과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에 대해서는 성추문 얘기는 없지만 굉장히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요, 멜라니아가 세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국적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멜라니아는 왜 트럼프와 이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더랬는데 이번에 앱스타인 파일에 그 멜라니아의 편지가 나오니까 일각에서요, 트럼프가 멜라니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매매를 하려고 여자를 만났다가 거기서 멜라니아를 처음 보고 혹해서 결혼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주 미국 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멜라니아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부부싸움거리도 됐어요. 왜냐하면 멜라니아는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전쟁까지 일으켜서 지금 앱스타인 사건을 줄이려고 하는데 너가 왜 튀어나오느냐. 그래서 기자회견을 말렸는데 기습적으로 나가서 그냥 단독 기자회견을 해버린 겁니다. 청문회도 하자.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종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잊었던 앱스타인 문제가 또 뛰쳐나오면 이건 마가 내부에서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도덕적이고 이 앱스타인 파일은 클린턴 대통령이나 전 민주당의 딥스테이트 인간들이 연루된 사건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마가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자마자 앱스타인 쪽으로
미국의 여론 풍향계가 급격히 돌아갈 수 있는 예. 중대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멜라니아 여사의 뜬금없는 성명 발표가 이 전쟁의 나쁜 여론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두가 잘 아는 배우 조지 클루니가 중동 사태에 대해서 이거 전쟁 범죄다 비판을 했더니 백악관이 당신의 발연기가 전쟁 범죄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클루니라고 하는 배우는 뭐 중견 배우고 유명한 배우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정치 성향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렇죠. 사람인 반 것 같아요. 트럼프죠. 반 트럼프니까 이제 그동안 트럼프와 그 주고받은 말을 보니까 악연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공개 비판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도 또 이 클루니에 대해서 이류 영화 배우다, 뭐 가짜 영화 배우다 이렇게 서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나 말은 문명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행동은 안 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고 극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로 이제 말은 주고받았지만 아마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지 클루니와 백악관에 주고받은 말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휴전은 했지만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은 여전합니다. 전쟁을 돕지 않은 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서 재배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오늘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 어땠을지 들어보시죠. NATO's a paper tiger. We didn't need them, obviously, because they haven't helped at all.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네, 이 종이 호랑이가 꼬리를 내린 걸까요? 나토 사무총장, 과거엔 트럼프가 국제적 아빠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They've had a big fight, like two kids in a schoolyard. You know, they fight like hell. You can't stop them. Let them fight for about 2-3 minutes. Then it's easier to stop them. And then Daddy has to sometimes do strong language to You have to get use stuff. strong language.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to use a certain word.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뒤끝 발언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나토 사무총장이 좀 꼬리를 내린 듯 단계적으로 돕겠다고 했어요, 이번 전쟁을.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나토는 동맹이고 그 나토를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지금 80년 나토를 유지해온 것도 미국이고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토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또 나머지 국가들도 또 미국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요. 나토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국익과 미국 안보 전략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번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나토가 조금 그중에 몇몇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미군을 좀 빼서 적극적인 나라로 옮기는 부분들도 아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사무총장은 사실은 많은 나라들의 입장들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토가 깨지거나 나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도 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수습 차원에서 트럼프를 만났고 또 거기서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국가들의 주한미군 빼서 주둔미군 빼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에 옮기겠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우방 또는 동맹을 향한 성토, 비난 이것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계 지정학적 어떤 변수, 큰 변화의 경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 군대를 빼겠다라든지 재배치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압박을 해서 현재 그 호르무즈 전쟁 비용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국이 극소화시키면서 호르무즈의 안정을 찾고 국제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느냐 여기에 훨씬 더 큰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은 군사 전략적으로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가 안 풀리니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그런데 미국이 봉쇄 해제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전쟁 비용 계속 올라가고 지금 중간 선거 눈앞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갈 길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나토가 여기에 와서 좀 주둔을 해라. 주둔을 하면 그만큼 이란의 그 압박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란과 합의를 해서 국제 자금을 좀 모아서라도 그래서 이란을 도와주는데 펀딩을 너희들이 앞장서라. 결국 분담 요구를 어떤 이런 트럼프 특유의 합법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돈 내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내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열릴 이란과 미국의 협상 전략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휴전이 지켜져야만 협상도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대표단은 협상 장소에 도착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중관영 메흐르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도착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춰야 협상 개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JD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도 조만간 이슬람마바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상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겁니다. 협상은 내일 오전 이슬람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란 측 대표는 미국의 레바논 휴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죠. 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종전 협상은 미국이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이 제시한 레바논이 포함된 종전 조건 10개 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란의 권리를 담은 10개 항이 결정적으로 수용된 것은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과 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레바논과 모든 저항의 축은 이란의 동맹이며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휴전 1번 조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위반에는 대가가 뒤따르니 즉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란은 휴전 협상 결렬될 것을 언급하면서 엄포도 놓고 있다고요? 네,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결렬 시의 대응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란과 저항 세력이 만족할 결과 없이 휴전이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 여파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위반이나 의도적인 지연으로 휴전이 끝날 경우 중동 전역의 미국 이익이 다시금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저항 세력이 원하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거센 포화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이 직접 참전을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평화회담에 앞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란의 심리전 성격이 짙은 보도로 풀이됩니다. 정전 협상을 앞두고 레바논 공격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죠? 네, 알자지라는 적어도 수도 베이루트 지역에서는 그제 이후로 공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전체적으로 공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의도적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 여부와 별개로 레바논 남부 지역 전역에는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마을에서 가옥들이 폭파됐고 반대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도 지난 24시간 동안 5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제 대규모 공습에 따른 피해 집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 사망자는 30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5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현지 시간 내일부터 시작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외교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내일 오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과 종전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 양국의 첫 대면 협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파키스탄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실패했을 경우 큰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종전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이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중재국 파키스탄이 양국에 미칠 외교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으로 1,4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해놓고도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 레바논은 휴전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레바논 정부의 평화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측에서 직접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양국 간 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אין 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이스라엘은 평화협상 제안 뒤에도 밤새 레바논 남부 두 곳을 집중 타격하는 등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 선휴전, 후협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고위 당국자는 협상을 위해선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중재와 이행 보증을 위해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화 제안은 레바논 정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헤즈볼라를 배제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교황의 대립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오래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데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네, 최초의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지난해 즉위 이후 줄곧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발언을 용납 못할 일이라며 직격하거나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향해서는 전쟁에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에 주목받았죠. 교황이 트럼프 행정부에 날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편입 압박 등 미국의 힘에 의한 외교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주미 교황청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들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시 콜비 국방부 차관이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자랑하며 가톨릭 교회도 미국 편에 서는 게 좋을 거란 말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중세교황이 왕권에 굴복했던 아비뇽 유수 사건 언급까지 나왔다는데 사실상 협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왜곡됐다며 교황청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가톨릭 신자인 벤스 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백악관의 초청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이 내분 직원들에게 경고까지 했지만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를 고작 몇 시간 앞두고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선물을 팔아치운 건데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을 점친 것도 놀랍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파는 건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지난달 2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연기를 발표하기 불과 15분 전에 누군가 5억 달러 규모의 원유 선물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른바 미래 예측 사이트 상황은 더 노골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측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휴전 발표 몇 시간 전에 휴전에 돈을 걸어 떼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만들어진 계정으로 이번 휴전 베팅이 첫 거래였습니다. A group of traders created accounts hours before President Trump announced a ceasefire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accounts did not exist before. They made only one bet and they won.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몇 시간 전에도 신규 계정들로 수십만 달러를 챙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군사작전에 돈을 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과의 휴전으로 한숨 돌린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번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예고 없는 돌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성범죄자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회 청문회까지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몰랐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은둔형 행보를 보여온 멜라니아 여사가 아무 예고 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성범죄자 앱스타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The lies linking me with the disgraceful Jeffrey Epstein need to end today. I never been friends with Epstein. 공범 맥스웰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사소한 인사였을 뿐이라며 앱스타인이 트럼프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I call on Congress to provide the women who have been victimized by Epstein with a public hearing specifically centered around the survivors. 정치권에선 즉각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잘 풀리지 않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쇼가 아니냐는 겁니다. I wonder if the Iran talks are going poorly and they needed to distract us again. I wonder if the president is supporting her in her effort to promote her book.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사전에 몰랐다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부인에게 맞고 산다고 조롱해놓고 정작 부인의 기습 행보를 통제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한 리더십의 굴욕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앱스타인 파문을 덮기 위해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겉으론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계산된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이란 거대 이슈에 모든 이목이 쏠린 틈을 타 앱스타인 의혹을 자신의 논리로 한 번에 털어버리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성명은 이란 전쟁 피로감을 덜고 11월 중간 선거 전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려는 고도의 연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전쟁과 영부인의 성명, 중간 선거를 향한 트럼프 부부의 정교한 협동인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엇박자인지 진실은 대통령 부부만 알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내일 대면 협상에 나섭니다. 네, 이번 첫 종전 논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쟁 발발 43일 만입니다. 파키스탄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어요. 첫날은 어디까지 되면 낙관적인 것에 부응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첫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전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이견을 서로 확인한 채
잘하면 벤스 부통령이 잘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추후에 약속 정도를 하고 헤어지는 거 제 생각엔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20% 정도는 제 생각에 협상 결렬되고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미국 내에서 유력 차기 주자로 꼽히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외교력을 보일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관점일 것 같은데요. 네. 원래 미국에서 부통령의 이제 그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국제 정치에 상당히 이제 깊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이 이런 아주 중요한 국제 협상에 이제 임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이라서 저는 잘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벤스 부통령이 나선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 이 중요한 국제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 항상 협상을 전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 당사자끼리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협상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행될 것인가 제대로 이거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어요. 그런 실행 가능성의 의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쿠슈너라든지 아니면 위트코프라든지 이전에 이제 협상팀에게만 맡겨놨다면 너희는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날 공격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무게를 실어주고 실행에도 이제 진심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상당히 진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시점에 벤스 부통령을 그렇게 밀어넣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벤스 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제 마가의 대표적인 어떤 이제 소장파고 그다음에 불개입주의를 계속해서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전쟁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해서 대부분의 성과는 거뒀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끝은 이제 벤스 부통령 당신이 하시라. 그래서 성공을 하면 시작은 내가 하고 끝은 당신이 했으니 우리 마가 진영의 전체적인 승리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실패하면 이거는 사실 책임을 갖다가 벤스 부통령 당신이 내가 이렇게 다 성공해놓은 이 밥상을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걷어찰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의 용도로 쓰일 수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뭐 사실 이런 협상의 경험이 별로 없는 벤스를 보내는 것이 과연 트럼프에게 베스트 전략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내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협상에 성공하면 마가 전체의 승리, 만약 실패하면 꼬리 자르기 이런 맞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휴전하자고 말하자마자 이틀째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지금 협상의 큰 난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을 이제 프록시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반군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인데 레바논은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어떤 이제 그 안보 상황을 이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거의 무력화됐다시피 했지만 여전히 헤즈볼라는 이제 살아 있으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 특히나 이제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을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화지대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이 협상, 내일 열릴 협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에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란의 핵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농축 우라늄의 정도, 농축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인데요. 그게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P5 국가들과 독일과 합해가지고 P6 국가 이 국가들과 JCPOA라는 이제 이란과의 핵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 때요. 그때 이제 용인했던 그 농축 한도가 이제 3.67%였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민수력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서 이제 파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이란이 그럼 난 그냥 농축하겠다 해가지고서 60%까지 그 우라늄의 농축 정도를 끌어올렸거든요. 90%가 되면 핵무기가 됩니다.
3.6%에서 60%까지 해왔는데 90%까지 해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중냐 사냐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를 설득해서 같이 이란 공격에 나선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란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농축 제로, 농축은 이제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3.6%도 안 된다, 3.67% 안 돼, 그냥 제로로 해라.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농축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로예요. 예. 모든 그 핵분열 물질들을 다 밖에서 들여옵니다. 미국, 일본은 한 20%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이란의 전쟁이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돼가는 단계에서 이란의 농축 권한을 0% 위로 인정해준다.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에서는 절대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리 이란이 이것이 핵 주권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마 이란이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던 60% 이상, 60%까지 농축했던 그 우라늄 450kg이 지금 어디엔가 숨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스파한의 지하에 있다는 등. 근데 그것까지 내놔라라고 지금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제 농축은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제 생각에 미국은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0% 해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너네가 이제 뭐 원자력을 쓸 어떤 그 미량의 우라늄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미측에서 제시를 할까요? 예, 통상적으로 미국이 핵을 포기한 국가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민수용 원자력 발전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과거 북한에도 이제 핵 포기하면 경수로 지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이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문제, 핵 문제 이렇게 난제를 좀 짚어주셨어요. 근데 레바논 문제를 좀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계속 나왔고 그 이유가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휴전하자마자 이스라엘 법원에서 이 총리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타냐후가 그렇게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개인의 그런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헤즈볼라를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안보적인 목적도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도 이런 식의 이제 협상 브레이커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타냐후의 어떤 그런 무력 도발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란을 이제 사실상 무장 해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이참에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무력으로 이제 뭔가 그때그때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의 통제권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지금 통행료를 걷겠다고 하는 것 공동 징수를 좀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그렇다면은 혼자는 못 걷고 우리랑 함께하면 거둘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예,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란과 함께 돈을 걷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사실 바로 그 직후에 이제 그 대변인이 그것은 아니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자유로운 이제 통항 권리를 이제 보장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하기 이전에 뭐 조인트 벤처나 이란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틀렸다. 그러니까 좀 이게 미국 입장에서 좀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이제 뭐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든 이제 재건 비용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만약에 핵을 포기한다면 제재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뭔가 재건 비용을 좀 마련해 줄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이란이 통행권을 갖고 그러니까 누가 지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통행세를 걷고 돈을 내고 지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이제 미국이 이제 누려왔던 그런 해상 패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규범, 이제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가지고서 공해상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공공재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사실 자기네 앞바다에 있는 바다들 그냥 다 네토행스 받겠다고 하면 그 누가 말립니까? 그 빌미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를 받든 말든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지금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하루에 10여 척만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0척이 발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휴전 2주 동안 10여 척씩 보내봤자 200척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들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선박 먼저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국제 규범, 국제법 같은 게 전혀 이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라는 이 해양을 함께 쓸 수 있는 그 국제적인 질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적인 거래로 바뀌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이란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취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유조선 7척에 총 26척에 173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다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외교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 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겠는데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호르무즈에 대해서 어쨌든 통제 수준을 3단계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추모식에도 드러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그 아버지 우리나라로 치면 49제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지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제 예전 기사에 나온 그런 건강 이상설, 사실상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뭔가 신변 리스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노출되는 순간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또 폭탄으로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변 리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모스타바가 이렇게 뭔가 이달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건강 이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중요한 협상을 두고 호르무즈에 대한 이제 통행권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안 나왔다는 거는 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성명 대동만 하는 이 모스타바의 신변 계속해서 궁금한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군함 투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나토에 대한 불만, 종이 호랑이다, 우리 주둔 미군 뺄 거다 계속해서 뒤끝을 보였는데, 오늘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도 전쟁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그 사무총장 마크 리터가 조금 이제 꼬리를 내린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이번 그 이란 전쟁에서 나토 측이 보여준 제가 보기에 행동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한 건 없지만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말로라도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했지만, 심지어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데는 뭐 기지도 사용 못하고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토 안에 있는 이제 그 미군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뭐 동유럽에 있는 국가로 옮기겠다든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전에도 해왔는데, 지금 이 전쟁이 끝나면 진짜 할지도 모른다는 제 생각에 두려움이 좀 느껴져서 어느 정도의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성사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호르무즈의 안보라든지 뭐 네. 해상 교통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약간 피스키핑 하는 그런 목적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뭐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 내로 또 시선을 좀 옮겨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원래는 지지를 했다가 좀 돌아선 이제 마가 진영 보수 논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객들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IQ 낮은 패배자다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 좀 그 여론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내부를 좀 본인이 좀 다잡으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마가 진영에서 이런 균열 자체가 일어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내부 단속을
그렇게 할 만큼 좀 균열이 좀 심상치 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의 공개적인 지지자로 알려졌던 여기 나오는 이제 뭐 터커 윌슨이나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반대로 돌아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부 다잡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번 전쟁 과정에서 마가 진영과도 부딪히고 또 교황과도 부딪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뜬금없이 멜라니아 여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전쟁의 나쁜 여론을 좀 뒤집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멜라니아 여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앱스타인 관련해 가지고서 발표를 하신 건데요. 앱스타인 그 파일이 사실 엄청난 후폭풍을 이제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diversionary incentive라고 전환 유인이라고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갖다가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무력 충돌을 이용한다라는 건데요. 그런 것도 이제 앱스타인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정치적으로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멜라니아 여사가 갑자기 나서서 뭔가 거짓말이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섰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개 청문회를 요구한 거는 이거는 뭔가 이제 진화를 하려는 의도에서 처음 시작은 했지만 뭔가 이게 재점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르인스키 스캔들과 클린턴 대통령 말씀하신 거죠? 클린턴 대통령. 네, 트럼프와 멜라니아는 서로 지금 상의를 안 하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진위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관련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팔레스타인 출신 이용자의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4년 9월 촬영된 영상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영국 BBC는 이스라엘군이 숨진 팔레스타인 3명의 시신을 옥상에서 던졌다고 보도했고 피해자가 아동인지 고문을 당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4시간쯤 뒤 다시 SNS에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미국 백악관도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학대 영상과 함께 전시 사례와 다를 바 없다는 SNS 글을 적은 걸 두고 사실상 이란 편을 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출처도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영상이라면서 대통령 SNS 계정이 혹시 해킹된 거 아닌지 눈이 번쩍 뜨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에도 관심도 없고 천안함 사과 요구도 못하는 대통령이 이영만리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통일교 측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전달을 의심되는 날짜 등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정규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전 의원이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하루 만입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 등을 파악했습니다. 전 의원이 시계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가액 3천만 원 미만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금품 수수를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3천만 원 이상이 오갔다고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을 다량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책을 산 건 인정되지만 청탁이 있었다거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의 구입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는 건데 합수본은 전 의원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전재수 의원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의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과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봤는데 합수본은 두 사람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수년간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데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통일교 관계자 4명도 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합수본은 출범 석 달 만에 정교유착 합수본의 시발점이었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중요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합수본은 다만 통일교 교단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전 동물원을 빠져나온 늑대, 늑구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탈출 첫날 촬영된 영상으로 늑구는 도로 인근까지 내려왔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듯 살피며 다시 숲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숲을 사이로 무언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속도를 내 달립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 대전 동물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동물원을 빠져나간 직후 포착된 것으로 늑구는 주변을 경계하듯 멈춰서는 행동을 반복하더니 다시 돌아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늑구가 향한 방향은 동물원 쪽으로 이후에도 인근 숲 일대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팀은 늑구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귀소 본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면 더 멀리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안전한 포획을 최우선으로 CCTV가 촬영된 인근에는 먹이와 포획틀을 설치해놨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민들은 늑구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먹방 유튜버인 찌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혁이 무고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찌양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고의로 제출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 이 씨는 찌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찌양을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2월 찌양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데 대해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이 씨는 공갈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3년 찌양 측 관계자와의 대화 중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찌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파일도 제출했지만 경찰은 대화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찌양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찌양 측이 이와 관련해 이 씨를 다시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 씨가 대화 도중 의도적으로 녹음을 시작해 불리한 내용이 남지 않도록 한 뒤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구에서 황산 2,000리터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편 전남 해남에서는 출항을 앞둔 여객선에 불이 나기도 했는데 사고 소식 차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고속도로에 넘어져 있고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안전조치에 나섭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황산 코발트 2,000리터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낮 12시 10분쯤. 이 사고로 황산 코발트가 소량 누출돼 방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서 달성군이 안전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누출된 양이 많지 않고 추가 누출 우려가 없어 대피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객실에서 잿빛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7시 50분쯤 전남 해남군 땅끝항 터미널에 정박 중인 621톤급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배에 오른 승객 2명이 화재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2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2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4명이 중형상을 입었고 승용차 4대와 오토바이 2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 기장군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40대 아내 B씨가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면서 낮에도 다소 선선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는데요. 당장 내일 낮에는 서울이 17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일요일부터는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이 초여름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7도, 대구 8도, 광주도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강릉 18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